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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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일단 EBS 파이널이 이게 6회까지인가? 몇 회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시대인재 수업으로 가기 전에 밑작업으로 기본적인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이 모의고사 못 풀지만 한 3개월, 한 3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전체적인 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6편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밸런스가 너무 사실 비대칭이었는데, 지금 이 시험은 사실상 확통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미적분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공통 문항을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잘 들어주시고 피드백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처음으로 설명할 문제가 5번 문제입니다. 5번. 5번에서 리미트 이 개념이 중요한 거. 제가 그냥 우리 두 갈식으로 합시다. 두 갈식으로. 이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지금 이 제가 적은 두 개의 식이 같다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 지금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x제곱 마이너스 1을 두 개로 나눠줘요. 처음부터. 분모인 x제곱 마이너스 1을 두 개로 나눠주고 분자를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목표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별은 여러분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 근데 이 두 번째는 로피탈을 쓰는 거예요. 로피탈을 쓰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를 미분하면 2x가 돼요. 그다음에 분자를 미분하면 f'(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지금 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할 수 있거든요. 0이 아니니까. 대입하면 f'(0이)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풀이를 아는 상황에서 두 번째 풀이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 풀이 다 아셨으면 좋겠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이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일반항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분의 ar제곱 마이너스 ar 뭐 이렇게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바꾸기 전에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른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fx는 a 코사인 b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0부터 b분의 2파이까지,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접근할 때는 가장 먼저 주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주기가 b분의 2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건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바퀴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가 6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근데 6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지금 이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최소값이에요. 이거 보면은 a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나요?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최소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b의 값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f3 플러스 x 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뒤에 과정부터가 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b분의 2파이가 지금 아까 뭐였죠? b분의 여기가 6이니까 여기 12가 되겠죠? 그럼 b분의 2파이가 10이에요. 그럼 b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fx를 적어보면 fx는 2 코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 됩니다. 2 코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그러면 f3 플러스 x는 여기에 3 플러스 x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됩니다. 잠깐만요. 3 플러스 x 맞죠?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x. 긴장해야 돼.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각 변환에서 2분의 파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3-x는 여러분 이건 조금 약간 건너뛸게요. 여기에 3-x를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근데 코사인과 사인은 친구라서 더해서 2분의 파이면 바로 각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사인, 제가 여기 실수했는데 여기 사인, 여기는 2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얘랑 얘를 곱하랬어요. 얘랑 얘를. 그러면 여러분 순서를 좀 뒤집어서 보면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x고 얘는 1 플러스 2 사인 6분의 파이 x니까 곱했을 때 합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x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x가 4분의 3이다 라고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약간 길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x가 4분의 3이니까 첫 번째 사인 6분의 파이 x가 2분의 루트 3보다 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좀 중요한 게 비율 관계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인 6분의 파이 x도 0과 12까지 한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좋아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인은 언제 2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는 2파이의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체 주기의 6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2고 대칭성으로 이제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가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율 관계가 똑같다라는 걸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2, 3, 4, 8, 9, 10 이게 여러분 그 범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수가 6개다. 10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 10번 문제 풀 때 EBS라서 계산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이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체크해 보세요. 10번에 VT는 T-1, T-2, T-A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두면 1과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확정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A가 1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A가 2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이라면 이렇게 접하고 2라면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0부터 얘는 지금 0부터 몇까지? A가 1이니까 1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고 얘는 0부터 몇까지? 2까지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그러면은 왼쪽 화면에서는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왼쪽 화면에서는. 근데 오른쪽 화면에서는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를 더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했을 수 있어요. 그냥 넓이 구하는 걸로. 근데 문제에서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노란색만 비교를 해볼게요. 이 넓이가 더 클까요? 이 넓이가 더 클까요? 노란색만 비교해봐도 얘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클까요? 당연히 얘가 더 커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패인다고. 제가 예전에 더프 해설할 때도 말했는데 이게 엄청나다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비교하면 거의 뭐 한 몇 배 차이지? 아무튼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넓이만 비교해도 얘가 더 큰데 굳이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 얘만 여러분 구했으면 되는데 여기의 넓이는 12분의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만 정적분으로 좀 구해주시면 된다. 그 계산 과정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마무리를 해보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에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사실 이 말이 중요했죠. 근데 가에서 A4랑 A6이랑 곱했을 때 음수다. 결정적입니다. 왜냐면 A4랑 A6이랑 곱했을 때 음수란 얘기는 A4와 A6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좀 포인트를 가져야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절대값 A4는 절대값 A6 플러스 4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읽으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A4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6이 음수일 때가 있을 거야.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A4가 A6이 양수고 이때는 A4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A4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그 다음에 A6은 그대로 나와야 돼요. 지금 뭐하냐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A6이 음수 붙이고 나오고 A4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여러분 한쪽으로 몰면 A4 플러스 A6이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때는 몰면 A4 플러스 A6이 4가 됩니다. 근데 A4 플러스 A6을 보면 당연히 A5의 2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5가 마이너스 2고 이때는 A5가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절대값 AK가 70인 이 값을 만족하는 걸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식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양수인 항들의 2배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이걸 전개를 하려고 했었다 라고 하면 약간 째끼럽이고 지금 근데 그러면 이거랑 비교로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는 지금 양수인 항들을 합하면 35란 얘기예요. 그렇게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정리 안 돼 있으면 이런 걸 오더 노트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자기가 아직 개념 공부가 안 된 거거든요. 얘는 양수인 항들의 합이 35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겁니다. 근데 얘는 음수인 항들의 합이 몇이다? 마이너스 35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우는 A4가 음수예요. 근데 A5가 마이너스 1에 그럼 양수는 언제부터냐면 6항부터라고. 얘는 그러면 양수인 항이 5항부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식 중에 공차가 정수인 걸 체크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여러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1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는 뭐가 되냐면 fx가 됩니다. fa가 돼요. 이거는 그 교과서에 정적분 활용 들어가면 바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잘 모르면 개념 정리를 이것도 오답노트를 통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딱 들어와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거 페이크야 4는 뒤로 빼고 0부터 x까지 ft dt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4라고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f0이랑 같아야 되잖아, 연속이려면. 그런데 요거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f0이라고. 그러니까 f0의 4배와 f0이 같으니까 아, f0이 0이구나 라고 확정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스타트가 잘 안 걸리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스타트 잘 안 되신 분들은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정은 사실 괜찮아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템포가 너무 빠른데? 지금 잠깐만. 13번. 이제 13번, 14번, 15번은 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13번에 원이 있었는데, 야, 지금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컨디션 좋은데?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 A, B, C가 있어요. 여기가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천천히 그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A, C, B가 직각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좀 체크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A, B가 지름이라는 겁니다. 고마워요. A, C, B가 2분의 파이라는 거에서 A, B가 지름이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C의 길이가 4라고 했어요. AC의 길이가 4다. 자,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돌리거든,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겠지. 왜냐면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어도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라는 거를 이용하는 게 마지막에 히든으로 꼭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코사인 ACD가 여기 이 코사인이 10분의 루트 10이랬어요. 근데 거짓말이야. 해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 항상 거짓말 칩니다. 이 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각의 어구로 끌리면 끝입니다. 이 각과 똑같은 각을 원주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1대 3대 루트 10일 때 나타나는 각이 코사인이 10분의 루트 10이에요. 그러니까 1대 3대 루트 10인데 여기랑 원주각이 같은 거. 여기죠.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가 루트 2라고 알려줬어.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5가지 썼어요? 이 문제 푸실 때? 5가지 안 쓰고 넘겼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수험생활 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못 풀었어도 5가지 써주시고 원주각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루트 2면 여기가 3루트 2고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여기다 루트 10 곱하면 여기가 루트 20, 2루트 5가 돼요. 지름이 2루트 5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 봐봐. 루트 5는 왜 나온댔죠? 루트 5는 여러분 어떤 삼각비 때문에 나오죠? 1대 2대 루트 5. 지금 피타고라스 가기 전에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그러면은 2대 4대 2 루트 5. 여기가 길이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이용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는 동일한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동일한데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더하면 반드시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x가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컨택을 충분히 하시면서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원주각 체크나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법칙 요 3개가 쓰이는 그런 문제였어요. 14번 문제로 보시면 이게 최근의 기출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확 안 떠오르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gx가 k이거나 그 다음에 f'x의 제곱분의, 이거 다 문신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다 문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넘어가게 하는 약간 문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봐야 돼. fx인데 f'x가 0이 아닐 때는 요거 쓴다. 거짓말이야 이것도. 여러분 0이 아닐 때는 무슨 뜻이죠 이게? 뭐의 표식이죠?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극한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극한값을 말하고 0이다 라는 건 뭘 말해요? 함수값. 이게 기본기죠. 자기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요거를 함수값이라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극한값이라고 인식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차 함수는 극값을 몇 개 갖죠? 이게 극값이라는 뜻인데 3차 함수는 극값을 몇 개 갖죠? 2개를 갖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f'알파도 0일 거고 f'베타도 0일 거야. 한번 현상을 봐봐. 제대로 3차 함수가 그려졌는데 극값을 알파랑 베타에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파랑 베타가 아닐 때는, 집중, 알파랑 베타가 아닐 때는 이 분모가 0이 안 돼요. 왜냐면은 f'x는 알파와 베타에서만 0이 되니까 0이 아닌 수에서는 분모가 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이에요. 그럼 이 gx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냐면 바로 알파와 베타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는 거죠. 불연속의 후보가 알파와 베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알파와 베타 두 개에서 불연속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돼 있냐면 굳이 알려줬어요. x는 3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x가 3이 아니면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는 3이 확실하고 나머지 하나도 원래 불연속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불연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연속이 안 되죠? 분자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자 여러분, 문제에서 x-베타의 제곱을 갖고 있어요. 베타가. 그럼 fx도 x-베타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타에서 접한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지. 3에서 극값을 갖고 베타에서 접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랑 비슷하다고 지금 보는 거냐면 그 6평 15번? 6평 15번에서 f'0을 알려줬는데 지금 그 그래프 추론이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닌가? 무리수인가? f'1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f'1이 마이너스 6이란 걸 보면 무슨 의미야? 어떻게 봐야죠? f'1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 항상 그렇죠. 값보다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x는 1에서 내려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는 1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끼는 거야. 이런 거를 잘 못하면 두 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요거가 지금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끝났죠. 왜냐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3이면서 이렇게 됐는데 f'1이 마이너스 6이라니까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베타를 구하면 베타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14번 문제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어. 14번만 해야 돼. 이거 완벽히 알 때까지 14번 돌려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거 14번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14번을 알 때까지 이 문제만 공부해야 될 정도로 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점수랑 틀린 문제를 보내드릴 건데, 그랬을 때 이걸 좀 맞추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되뇌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제가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 되뇌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얘를 극한값이라고 읽어주고 얘를 함수값이라고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를 만드실 거면 꼭 그 말을 적어주세요. 다른 막 이런 세세한 풀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세세한 풀이는 해설지에 있어요. 근데 첫 발을 딛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니까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15번 문제에서 A1 곱하기 A51이 음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라는 걸 배우는데 오메가라는 걸 배워요. 근데 오메가부터 오메가 100제곱까지 더하라는데 이미 여기서 여러분이 배운 게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100개를 실제로 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반드시 반복, 주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주기를 알 때까지만 대입을 해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신이야. 50일 보면은 그런 생각을 못하면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근데 반복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문제에서 보시면 A5가 4예요. 근데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값이 짝수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절대값이 홀수이면은 플러스 3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안 봐도 돼. 근데 저는 이제 안 봐서 실수한 거 모르겠어요. 왜 실수했는지. 근데 그럼 보시면 A6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짝수니까 아직도 A7이 1이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적었어요. 여러분 체크 좀 부탁드리고 그럼 이제 홀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A8은 4가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기를 신경 써야 된다고 했는데 주기를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5, 6, 7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럼 5, 6, 7 회전하면 3개 단위로 회전을 한다는 건데 그럼 3개 단위로 회전을 하면은 나머지로 분류하는 게 필요해요. 나머지로 분류했을 때 52랑은 여러분 52랑은 3의 배수죠. 그럼 여기에서 3의 배수가 뭐죠? 6이잖아. 그러니까 51이 마이너스 2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안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정수를 분류할 때 나머지로 분류하는데 배수의 판단을 했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5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인지만 생각하고 바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1과 A52를 곱하면 음수라고 했으니까 A51이 음수니까 A1은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자, 그랬을 때 A5가 4예요. 지금 A5가 4가 나왔을 때 A4를 이제 A1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A5에서 A1까지 표를 그리려면 16개로 찢어져야 돼요. 근데 16개로 찢어지는 표를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린다는 생각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A5가 4인데 A4가 1 또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어도 4가 될 수 있고 1이어도 4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A4의 절대값이 A8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8 중에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 1 전에서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1 전에는 뭐가 될 수 있죠? 1 전에서는 여러분 이게 3을 더했으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이 짝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을 때다. 그럼 A3도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야. 분류가 될 때 표를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인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했을 때
A1로 가는 표만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가능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답은 이 A8에 관계없이 아주 운이 좋게 제가 답을 맞았는데 풀이 과정 중에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수정해 주시고. 근데 이 문제를 오답 노트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 근데 이 문제를 오답 노트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 문제는 약간 더하기 빼기 의지의 문제지 내가 이 문제를 수능 전날에 다시 봐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답 노트 부탁드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제가 설명한 문제 중에 이 문제 빼고는 이 문제 13번도 저 이것도 오답 노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좀 오답 노트가 필요한 문제들은 자기가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약간 유형화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16, 17, 18, 19 넘어가는데 19번에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나요? 계산을 좀 줄여가나? 이게 뭐냐면 얘가 2 차이가 나면 얘는 4 차이가 나고 얘가 4 차이가 나면 32 차이 난다고 계속 배웠어요. 이거를 틀리시거나 이 방법을 안 했으면 이건 오답 노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4 차이 나면 32 차이 나야 되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32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지금 극소값이 3분의 7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 없이 그냥 바로 3분의 7이랑 3분의 32 넣으면 13이라고 적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바로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20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X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킬러에 좀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여러분 이 부등식 방정식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굉장히 그 부분에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x로 나눌 수 있죠. x로 나눌 수 있는데 x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x로 나눌 때 x가 0보다 크다면 x로 나눴을 때 부등호가 안 변하고 x가 만약에 음수라면 x로 나누더라도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쓴다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문제에서는 fx와 f0이 같아지는 이 집합이 0, 6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이값 정리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무식하니까. 근데 지금 양수일 때는 양수고 음수일 때는 이게 바로 갈라지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속뜻이 f0은 0이라는 거예요. f0이 원점을 지나가야지만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0보다 아주 잠깐 작을 때는 음수가 되고 0보다 아주 잠깐 클 때는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f0은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야. 근데 f6도 0이래. 6에서도 0이 돼야 된다. 근데 6에서도 0이 돼야 되는데 절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1대2라고 하면 여기를 2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F'M 곱하기 F'M 플러스 2가 음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그 부호로서 생각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M에서는 올라갈 때 M 플러스 2에서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M에서는 내려갈 때 M 플러스 2에서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약간 증감으로 바로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보시면 그 지금 이 아까 사이에서 좋아요. 좋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저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니 갔다 오셔도 돼. 이따 제가 21번 알려줄게요. 이것도 맞는 말인 게 m과 m 플러스 2 사이에 극값이 있어야 돼. 저 말도 방금 영래 씨가 말한 것도 좋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석을 해야 돼.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편이고 m과 m 플러스 사이에서 극값이 있어야 돼. 이것도 이 문제 풀 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와 6이 극값이니까 1과 3 사이에서 극값을 가질 거고 5와 7 사이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m값은 1과 5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여기서 f'x 거기 구해가지고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그거는 좀 약간 뭘 이용하지 않는 거냐면 m이 정수라는 걸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정수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m의 범위를 정확히 구하는 게 아니다. 자, 21번 문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오신 수학 선생님을 면접을 봤거든요. 같이 일하시게 됐어요. 근데 시강을 봤는데 야 역시 다르더라. 나 진짜 절어버렸어. 나 사실 이때까지 시강 보면서 뭔가 배울 점이 많은데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꼈는데 어제 제가 느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북일고 선생님? 북일고에서 학교 선생님이셨고 잠깐만.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면 이 배경에 대한 게 중요해. 이것도 오답노트 해야 돼, 이 문제. 이 문제는 오답노트를 꼭 해야 돼. 왜냐면 자, y는 fx랑 y는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래요. 유형화된 문제니까. 그러면 y는 afx랑 역함수는 뭐가 되겠어? y는 afx랑 역함수는. 그렇죠. 여기서 a배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y는 gax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얘는 다른 말 하면 a분의 1y는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y로 a분의 1배를 한 거죠. 그럼 반대로 x에 a배를 붙여줘야 이게 서로 역함수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y는 2의 k분의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k 로그 2x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x, y를 바꿔서 했어도 역함수인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애초에 생겨먹은 자체가 역함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x에다가 k분의 1배를 하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y의 k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함수다. 아예 두 개가 역함수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이게 단순한 계산인 게 이게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진짜 자기가 이 문제를 그냥 문신처럼 보고 그냥 판단을 했다면 진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쉬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역함수니까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A, B가 서로 역함수니까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Y는 X 위에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여기와 여기로 이어지는 선이 있어요. 여기는 몇 콤마 몇이냐면 1,0이에요. 힘내세요. 여기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A, A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A-1분의 A예요. A-1분의 A. 그러면 얘랑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를 알 수 있겠죠? 지금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수직입니다.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D라고 했어요.
근데 이 DA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거 구하는 거는 사실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는 다시 수능 안 봐도 됐어. 이미 여러분 구할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인 거. 지금 왜냐면 평행이라고 했거든. 얘랑. I'm sorry. 빨간색이랑 이렇게. 빨간색이랑 지금. 이 새끼 뭐냐? 여기 좀 지나야 됩니다. C를 지나요. C를. 이 새끼 지금 C를 지나요. C를 지나서 여기서 이게 수직. 얘랑 평행이 됐으니까. 그럼 얘의 기울기가 A-1분의 A니까 이 기울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A-1이죠. 그러면서 A, A를 지날 때의 Y죠. 마이너스 A분의 A-1을 지나면서 1,0을 지날 때의 Y절편. 근데 지금 이 Y절편이 이 Y절편의 3분의 28배다 라고 하면 A 값이 바로 뿅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A 값만 나오면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제 구해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잠깐만 결국에는 우리가 싸움을 잘한다고 한다면 문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애들 지금 격투기 선수 보면 여기 다 문신 감고 있잖아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게 약간 안 쫄려고 해도 쫄리거든. 그러니까 나만 맨몸이면은 약간 맑게 보이니까 같이 문신하는 건데 이건 다 문신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문신 보고 피하면 사실 계속 맞아야지 뭐. 맞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문신 보면은 좀 바로 지금 22번 같은 경우도 자 22번에 fx가 x 4제곱 플러스 3분의 4a x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x 제곱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걸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x의 개수는 뭘 뜻하죠? x의 개수는 y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그리고 상수항은 y절편을 뜻하는데 그럼 그게 둘 다 제로라는 거는 원점에서 접하는 째끼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원래 봐줄 때는 이렇게 봐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분의 4a x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봐줄 필요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봐줘야 될 게 또 얘가 지금 음수예요. 얘가 음수라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의 절편은 왼쪽에 있을 거고 오케이? 하나의 절편은 오른쪽에 있을 거라 그래프를 딱 그려봤을 때도 이건 적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게 지금 이 보자마자 띵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풀려고 달려들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약간 직관적으로 딱 이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띄우는 거고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미분을 했을 때 f'x는 잘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왜 이거 포기하면 안 되냐면 육모 시험처럼 수능 나오면은 진짜로 미적분에서만 갈리고 공통에서는 이제 개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14번까지 쉬웠는데 본인이 인식할 때 14번도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풀어버리면 그거야말로 이제 문제 번호 문신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2번이라고 해서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엄청 쉽거든 이것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다. 그럼 4x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8a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4a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오케이.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4로 묶었으면 여기가 2a 제곱이 되고 여기는 ax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2a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이제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a 0a가 돼요. a가 양수일 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다 똑같이 따르고 있는데 a의 부호를 안 알려주면 a가 양수라고 음수라고요? 음수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문제 풀면 A 음수인 거 하고 바로 찍고 바로 넘어가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설명을 위한 겁니다. 근데 A가 양수인 거를 항상 사람은 기본 세팅으로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요거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는 이 폭이 길수록 더 많이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라고 그릴 수 있어. 굳이 여기 y좌표를 안 구해봐도 돼. 그럼 이제 여기도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이 더 내려가 있는 형국인 거지.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이라는 소리 한 25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그래프 못 그리면 오답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 모르면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공부해야 돼.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미적분 선택이면 더더욱 미적분에서 또 나와요. 이거 초월함수 그려놓고 이거의 그래프를 GT라고 할 때 이게 또 나오는데 내가 이걸 모르면 이것만 해야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로 예를 들어볼게요. 2차 함수로. 여기 내려갈 때는 항상 지금이 최저점이야. 제 말 기억하세요. 내려갈 때는 뭐라고요? 지금이 최저점인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이 하향세 타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인생의 최저점이 언제였어? 바로 지금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갈 때는 최저점이 여기야. 항상. 근데 올라갈 때는 이렇겠지. 너는 언제 제일 힘들었어? 그러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왜냐면 거기가 멈춰 있는 거야. 최저점은. 올라갈 때는 멈춰. 진짜 오다부터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래프 그릴 때 굉장히 빠르거든. 이러면. 이게 A가 음수일 때죠. 20개 먼저 했어요. 자, 그럼 어쨌든 내려갈 때가 최저점이고 올라갈 때는 멈춘다고. 그럼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차가 안 나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 GT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사실 못 풀죠. 그러니까 좀 연습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 극값에서 꺾어지는 거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다 0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올라갈 때는 멈추다가 또 하락장이 시작된 거예요.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저희 주식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또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는데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 집합은 굉장히 허무하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다 씌우면 약간 문신처럼 생각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현상을 직시하세요. 그러면은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그럼 이거 맞구나.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GT는 지금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다. 바로 G-2A가 F-2A가 마이너스 54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54라는 거야. 오케이. 수능 끝나고 정수재 선생님한테 22번 설명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수 있어요. 정선생님 이거 2분 만에 풀이 가능한 22번 문제였습니다 하면 굉장히 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컨택을 하는데 내가 넘어갈 거는 1번이어도 넘어가고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22번이어도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A값 구해서 답을 구하시면 22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잠시만요.